이렇게 사실 의구심도 많이 가질 텐데,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각종 사건, 사고의 문제점과 피해 구제, 법률적 분쟁 등에 대해서 정혜용 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 그 4부로 저희들이 구성했는데요. 1부는 전동 킥보드 무면허 대여 사고 책임, 2부는 PM 제조물 책임과 폭발 화재 사고, 3부는 PM의 법률적 지위와 교통사고 배상, 4부는 그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개조와 사고의 책임. 자, 이렇게 PM 관련해서 법률편은 총 4부로 구성했습니다. 자, 모두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혜용 변호사입니다. 자, 뭐 오래간만에 자, 이렇게 멀리서 또 오셔갖고 네. 예, 서울에서 또 여기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기 전에 자, 최근 판결 내용 하나 확인하고 가보죠. 2020년 10월에 한 여대생이 무면허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빌려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타던 중에 81세의 할머니를 충격해서 전치 육지상해를 입힌 사고였다는데요. 자, 최근 판결에서 그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그 가해자분이. 네. 예. 자, 그런 사건인데, 자, 이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이해하려면 최근 1년 사이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먼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자, 3번의 개정이 있었는데, 자, 이 3번의 개정을 통해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준비 화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시점을 구분해보면, 2020년 12월 9일자를 기준해서 그 이전과 이후, 그 다음에 2015년 5월 13일 이후, 이렇게 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20년 12월 9일 이전에는 법적 지위가, PM의 법적 지위가 자, 원동기 장치 자전거였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어요. 예. 자, 소형 오토바이 이 형태로 취급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현 시점에서 2021년 5월 13일 이후 현 시점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이제 도로교통법의 어떤 법적 용어로 이 등록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통행 방법도 보면 자, 원동기 장치 자전거일 때는 당연히 차도 통행이 원칙되어 있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보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예, 보도나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는 사실상 불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라고 보면, 자, 일단은 자전거 도로 이게 통행이 이제 허용됐죠. 그렇죠. 예, 원칙적으로 보면 네. 자전거 도로에서 타라 이렇게 하는 게 얘기가 돼 원칙이죠. 있고, 예. 대신에 이 차도 통행은 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가능하다 네, 이렇게 네. 볼 수 있고, 반면에 또 보도는 또 불가하는 그렇죠. 그런 형태가 지금 돼 있죠. 그다음에 그 운전면허 나이가 이게 제한돼 있었는데 2020년 12월 9일 이전에는 이게 만 16세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들어가니까 자 그렇게 이제 돼 있었고요. 자 현재는 만 16세 이상 예,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 중간에서 좀 풀어져 있었어요, 그죠? 네, 예, 그래서 그때는 만 13세 이상 뭐 사실 이렇게 이제 이 하고, 면허가 또 네. 불필요했다라는 거. 예. 자, 지금 요건 사건이 사실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뭐 그런 내용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참고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과태료나 범칙금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2020년 12월 9일 이전에는 우리가 무면허 같은 경우는 30만 원 이하 뭐 벌금이나 구류 뭐 이렇게 돼 있고 자, 지금은 그게 좀 다운돼서 20만 원 이하 이렇게 네. 좀 내려가 있고요. 자, 중요한 거 보면 뭐 예를 든다면 자, 2인 이상 탑승 뭐 이런 것들 보면 뭐 예전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페널티나 어떤 근거가 없었어요. 그죠? 예. 근거 없고 지금은 2인 이상 탑승 금지, 그다음에 뭐 보호자 처벌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음주운전 같은 경우가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셌어요. 그죠? 예. 그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셌는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PM에 속하는 그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하는 이 세 종류, 그죠? 예, 세 종류에 대해서는 또 20만 원 이하 구류.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는 하겠지만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좀 잘 생각해 봐야 네, 되는 맞습니다. 게 개인형 이동 장치하고 개인형 이동 수단하고 좀 다르다. 그러니까 개인형 이동 장치는 도로교통법에 들어가는 이 세 개의 형태만 인정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 PM, 그러니까 개인형 이동 장치. 예,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그죠? 자, 관련법이 불과 6개월 안에 몇 가지 이 어떤 주요 사안에 대해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보면은 조금 사실 보면 너무 빨리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좀 뭐 쉽게 납득이 안 가요. 이렇게 빨리 변할 것 같으면 네. 좀 뭐 미리 좀 준비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실 이 의구심도 많이 가질 텐데.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일단 뭐 불가피한 면은 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전동 킥보드라는 게 전혀 새로운 형태의 네. 어떤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이게 자전거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뭐 원동기 장치 자전거, 즉 오토바이로도 보기 어려운 전동 킥보드를 규제할 필요가 생겨서 2020년 6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개인용 이동장치가 최초로 규정된 것입니다. 주 내용은 개인용 이동장치를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서 구분해서 자전거 도로에서 탈 수 있게 한 것이죠. 네. 그런데 그 개정 이후에 운전면허도 요구하지 않고, 그다음에 13세 이상까지 사용을 이제 허용하다 보니까 이 청소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 생겼죠. 그렇죠. 굉장히 또. 네.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여론이 생기고 해서 그러면 개정법이 시행되자마자 다시 법을 다시 개정해서 운전 연령을 이제 상향 조정하고 뭐 면허 취득을 요구하는 쪽으로 다시 개정이 된 것입니다. 다시 사건 이야기로 한번 가보죠. 이 사건에서 대학생인 가해자가 어떤 전동 킥보드 운전자잖아요. 그죠? 가해자가. 네. 벌금 500만 원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사고 시점에서 무면허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맞습니다. 네. 그 사고 당시 도로교통법에는 그 개인용 이동장치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지 않았었을 당시였죠. 그렇죠. 그래서 전동 킥보드는 뭐 원칙상 그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보아야 됐고 그 시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로에서만 또 통행도 가능했고, 그렇죠. 그런데 면허 없이 즉 무면허로 그 통행이 금지된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뭐 이 사고는 뭐 벌금 500만 원이 그렇게 뭐 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뭐 최대가 2천만 원인가요? 뭐 그렇게 그렇죠. 돼 있으니까 그중에 어쨌든 이 형태로 보면 이제 무면허 상태였다라는 점, 그 시점에서 본다면 그다음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사실 진입하면 안 되는데 금지인데 통행 금지인데 그 당시에 도로만 통행이 가능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얘기죠. 근데 또 바꿔 말하면 지금 중간 부분에서는 이게 또 다 풀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판결이 나온 시점에서는 사실 또 만약에 판결이 나온 시점에서 본다면 그 이분이 또 처벌 자체는 사실 또 굉장히 약하게 받겠죠, 그죠? 근거가 그렇죠. 없을 수도 있고 민사 문제일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래서 그 중간 단계에서는 우선 면허도 필요하지 않았었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죠. 중간에 개정된 법을 적용을 한다면. 그다음에 뭐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또 탈 수 있겠고 허용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중간 과정에서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사실 뭐 그와 같은 지금의 어떤 처벌은 이제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뭐 민사적인 문제는 또 별개로 있는 거고. 그런 문제가 있겠군요. 자, 그러면 이런 사건의 경우 혹시 그 일반적인 민사 절차랄까요? 뭐 그런 거는 어떻게 보통 진행되나요? 네, 되게 만약에 이제 이렇게 피해가 크지 않으면, 그래서 피해자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된다면 굳이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지 않겠죠. 아무래도 민사소송으로 가면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소송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 소송 과정 중에서 화해나 조정 등으로 해서 서로 합의할 가능성 그런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피해자 자녀가 자동차 보험 중에서 이제 특약 사항으로 무보험차 상해 보험 이런 쪽에 가입이 된다면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변호사님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를 공유업체에서 사실 빌려 탔잖아요, 그죠? 그러면 언뜻 생각에서는 그 공유업체가 사실 체크를 해갖고, 그러니까 그 빌려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럼 정당하게 빌려주고 또 어떻게 보면 자격 있는 사람한테 빌려주고 하는 게 공유업체에 어떻게 보면 의무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빌려줬다. 그래서 사고 났다 그러면 공유업체도 좀 일부분의 어떤 책임이 있지 않나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전동 킥보드 말고 예. 이제 그 렌트카 예. 사례가 예. 있는데, 예.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예. 면허증으로 예. 자동차를 렌트해서 운전하다가 예. 렌트카 자체에 이제 파손 사고가 예. 일어난 경우에 법원은 이런 경우에 그 렌트카 업체에게도 한 50% 정도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네. 50% 정도. 네네. 이제 그 이유는 렌트카 업체도 이 사람이 정말 면허증 소유자인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렌트카 업체에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뭐 100%가 아니라 50% 제한하는. 네, 제한하는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 중에서도 타인의 운전면허로 이제 렌트해서 운전하다가 이제 동승자가 이제 상해를 입은 경우에 렌트카 업체에게도 그 자동차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법상 운행 이익과 지배를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책임에서 자유롭지가 않다. 이런 취지의 판결인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판례나 뭐 이런 사례들이 그 전동 킥보드에도 그대로 적용될지 여부는 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는데 뭐 이런 사례들이 아무래도 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킥보드 대여업체들이 그 어떤 뭐 앱이나 인터넷 가지고 이제 인증 시스템, 그러니까 그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런 시스템을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 이제 이런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서 뭐 무면허자가 킥보드를 대여해서 사고를 낸 경우에는 뭐 이런 대여업체들의 어떤 그런 책임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지는 아까 한 그 사례 아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현재 이제 공유 시스템이 이제 점점 확대되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한 PM, 뭐 개인형 이동 장치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공유 그 서비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이제 자동차에서도 이제 예전에는 렌트가 뭐 주였다면 지금은 자동차 이제 공유 시스템도 많이 이게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자동차 자체를. 그래서 뭐 근데 어쨌든 공유 시스템이 되면 이게 비대면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알고서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서로 확인하고 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대면 상태에서도 뭐 어디에 뭐 있으니까 차를 가져가고 아니면 길거리에 있으니까 뭐 그걸 어떤 인증해서 또 타고 다니는 뭐 그런 형태로 갈 텐데 그러면 이게 또 렌트하고는 조금 다른 면도 있겠네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본 그 렌트카 업체의 책임 문제하고 뭐 이런 비대면으로 이제 뭐 면허증을 갖췄는지 그 인증한 시스템으로 뭐 대여가 되는 시스템하고는 뭐 차이는 물론 있죠. 네, 근데 그런 시스템 자체 어떤 허점이 있었는지 그렇죠. 아니면 그런 시스템을 아주 고의로 고의로 뭐 회피해서 뭐 대여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책임을 이제 나눠지는 데 있어서 어떤 뭐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그 판례를 통해서 우리는 뭐 연구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판사님들이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차피 그 민사 책임을 어떻게 나눠 가지느냐 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앞으로도 뭐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 그렇죠. 어떤 판례가 구체화되면서 구체화되고 확립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단순한 문제는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 앞으로도 한두 번의 어떤 법 개정을 통해서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해서 이제 미흡한 사항들을 계속 아마 보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됩니다. 아마 지금 도로교통법 뭐 예정돼 있는 부분들 보니까 또 조만간에 한번 또 개정이 있을 것 같긴 하던데 이와 관련해서 자, 어쨌든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이나 책임이 전가되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고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1부 여기까지 한번 저희들이 만들어 보고요. 자, 2부에서는 PM 제조물 책임과 폭발 화재 사건 관련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